박사님, 네. 제 오늘 컨셉이 뭔지 아시나요? 컨셉? 네. 궁금해. 기대돼. 똑똑해 보이죠? 오늘의 컨셉은 탐정입니다. 아, 탐정.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삼성.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작년 11월 17일 검찰이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은 건데요.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불안한 영향일까요? 삼성이 인텔에게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뺏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1위를 뺏겼는데 반도체 시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불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2년을 그러니까는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텔의 매출은 580억 달러에서 48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정도 감소했고 네. 삼성의 매출은 대략 한 640억 달러에서 400달러로 대략 240억 달러. 그러니까는 누가 더 잘해서 1위를 인텔이 더 잘해서 1위를 탄환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 침체를 더 급격하게 맞은 거죠.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러면 그 반도체 침체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런 네. 거죠. 그 현대자동차에서 네. 제일 많이 팔리는 차종이 뭘까요? SUV 아닐까요? SUV? 팰리세이드. 팰리쉐이드. 아니 미국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본인 갖고 싶은 차 말고. 어떻게 아셨어요? 아반떼? 아반떼 아니야. 맞히고 싶은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산타페? 산타페 땡! 그랜저입니다. 진짜요? 그랜저예요. 근데 비싸지 않아요? 그랜저 비싼데 그래도 제일 많이 타요. 의외죠. 근데 사실은 이 그랜저가 거의 부동의 1위를 최근에 계속 하고 해왔거든요. 지난해도 1위인데 한 해 딱 그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요? 아니에요. 2020년 1위를 포터가 했어. 이게 뭐 왜 그럴까요? 택배 물량이 늘어나서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 그 포터가 특별히 더 많이 팔린 게 아니고 네. 그 그랜저 생산을 많이 못했어요. 이유가 뭐다?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 수급이 조절이 안 돼서 그 생산량을 못 맞춰서 포터가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는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시절이 된 거지. 네. 미국의 그 근원 내구재 판매량 지수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이게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뭐 바로 쓰고 버리는 휴지, 비누, 라면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뭐 비교적 오래 쓰는 것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대부분 제조업체들은 이제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제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매출액이랑 그 미국의 근원 내구재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동조화 현상이 되게 강해요. 사실 그러면 다시 보면 뭐냐면 글로벌 경제에서 그 소비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도 이 반도체 수요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대체로 이제 사이클 모양에서는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이 얼마나 많이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매출이 좀 더 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1위를 빼앗겼다는 부분에서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TSMC가 호실적 발표했잖아요. 호실적을 미뤄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도 좀 발 맞춰서 같이 잘 돼야 될 텐데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1심 선고를 두고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주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가버넌스 이슈가 보통은 이제 언어에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 일반적인 이슈들은 아니거든요. 뭐 경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이슈들인데 사실은 이런 위험들은 발생했을 때 이제 주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비교적 그 삼성의 그 업황이 나쁘지 않을 때,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을 때 이런 이슈들은 그냥 묻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너무 거죠. 서럽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요 사법 리스크 보다는 장기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어느 쪽으로 좀 쏠리느냐라는 것들이 더 있는데 2024년도 올해 반도체 시장 경기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는 더 나아질 거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해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된
오너 리스크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쓰셨어요. 오, 궁금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사법 리스크가 이제 뭐 재판이라는 것이 바로 뭐 하루 만에 딱 하고 뭐 우리 뭐 무슨 교통 위반 딱지 나오지 그쵸. 끝 이게 아니니까. 우리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화되고 그쵸. 이제 뭐 재판진들 결정되고 뭐 또 증인들 이렇게 채택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길게는 몇 년 이상, 지금도 삼성 같은 경우 10년 정도에 걸린 법정 공방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주가는 언제 제일 많이 영향이 미치느냐? 첫 혐의가 발생했을 때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 첫 혐의가 발생하고 많은 시기가 지나서 네. 이미 이런 부분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반영됐다.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재용 전 회장이 구속됐을 때 구치소에 네. 갔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도 이제 좀 시장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약을 해보자면 이번 사법 리스크보다는 반도체 업황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현재 AI 반도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치열하게 이제 R&D 경쟁을 해야 되고 네.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적어도 R&D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기존에 해왔던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설사 이재용 회장이 뭐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 추세가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공교롭게 이런 사법 이슈가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나 다른 뭐 대중 간의 그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한 대외적인 변수가 함께 됐을 때나 이 사법 리스크가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제한적이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삼성의 앞날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장기적으로는 AI가 발전할수록 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테니까 뭐 글로벌 경제가 지금 전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개선되고 주가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법 리스크가 이재용 회장을 옥죄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선도 있는데 박사님의 한 줄 평 정리해 주시죠. 사법 리스크, 위험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을 수도. 않을 수도입니다. 저의 한 줄 평을 덧붙이자면 네. 주주로서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 사법 리스크에 놓인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